사실 이제 이 다음은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박수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통영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또 사례 발표를 부탁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PPT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은 함께 그리는 공존의 미래라는 제목인데요. 저희 통영 RC 세자트라 숲이라는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에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적용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부터 15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1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SD와 ESD, 통영 RC 세자트라 숲과 또 일상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고 꿈꾸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선 강의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난민의 문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막화,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2020년은 홀랑 잡아먹은 우리 전염병의 문제까지 사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요. 이거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진행됐던 호주의 산불로 이 동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진입니다. 사실 이제 이 다음은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멸종 위기종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청소년들도 거리에 나오고 있는 지금, 여기서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지역에서,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은 이번에 올해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지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962년에 레이첼 칼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원래는 굉장히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이 살충제가 언젠가는 생명이 다 죽은 그런 침묵의 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했었는데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계의 석학들이 이제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에서 나왔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이 지구가 더 이상 지탱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1987년에 나온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학교에 다닐 때 리우 환경회의라고 들어왔던 1992년에 있었던 UN 환경개발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21세기의 의제라는 주제로 의제 21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리우 플러스 10 회의이기도 하고, 정식 명칭은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라고 불리는 회의에서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회의인데요. 이 회의에서 우리가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선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10년, UN 데케이드를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0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의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개념은 이성경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2005년도에 만들었던 보고서에서 나온 이 개념입니다. 생태계의 수용 능력 안에서라는 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생태계의 수용 능력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을 생태, 경제, 사회라고 3가지로 나눠서 주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거기에다 형용사를 붙이면 생태적으로는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그런 발전을 하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앞선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Education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해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이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또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현재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어떤 전략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Education as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어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교육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재정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의가 산재되어 있기는 한데 현재는 유네스코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그래서 뭔데? 라고 사실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환경교육이랑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요즘은 사실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환경교육이 맥을 굉장히 같이 한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서 여러분께서 환경교육이랑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달라 같아라는 질문은 더 이상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개념들이 성장해온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요.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을 UN 데케이드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네스코에서 주무해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같은 국가위원회에서 전체 도시의 전체 나라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유엔대학이라고 하는 유엔대학 고등연구소라는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례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RC 도시라는 걸 지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05년도입니다. 2015년도, 그러니까 UN 데케이드가 끝난 다음에는 유네스코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 이름이 유네스코 ESD 갭 파트너입니다. 유네스코 ESD 갭에는 전 세계 한 90여 개의 기관들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해왔던 기관들이 선정이 되어서 포함이 되었고요. 뒤쪽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채택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유네스코 갭도 사실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어서 2020년부터 30년까지 함께 지속가능 개발 목표 30년과 함께 가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네스코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ESD4 2030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ESD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엔대학의 RC 도시 지정은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있는 통영에서는 2005년에 그리고 인천, 울주, 인제, 창원, 도봉까지 지금 현재 6개 RC 도시가 국내에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갭 파트너 기관에는 한국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그리고 저희 통영 RC 세자트라 숲이 딱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통영 RC에서는 지난해에 유네스코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해서 이 ESD4 2030을 준비하는 회의를 통영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RC 도시는 전 세계 175개가 있는데요. RC 도시는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는 175개지만 아시아태평양에 67개 있는 RC끼리 좀 더 친합니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RC 총회는 매년 한 번씩 개최를 하고요. 전 세계 RC 도시들이 함께 모이는 세계총회는 지금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6개의 도시가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또 말씀드리긴 했는데 경기도에 하나도 없으니까 평택에서 또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갭은 우선 실천 영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N1부터 PN5까지 5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PN은 파트너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SD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혹은 지속가능한 학습과 훈련의 환경들을 조성하고 교육자 역량 강화를 하고 그리고 청소년 역량 강화를 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90여 개의 그런 파트너 기관들이 이 각각 5개 중에 하나의 영역에 포함돼서 우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영RC 세자트라숲은 PM5에 속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학습과 훈련 환경을 조성하는 PM2에 있고 우리나라에 또 있는 아시아태평양 국제교육원은 교육자의 역량 강화 PM3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는 2030년까지 2030년까지의 ESD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네스코의 새로운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2019년 11월 바로 작년 말에 유네스코 40차 총회에서 승인이 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ESD가 17개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중에서 골4의 4.7의 하나로만 생각이 되어 왔었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ESD를 통해서 17개의 SDGs 목표 달성을 모두 다 기여하자. 그래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세상을 만드는 게 이 ESD4 2030의 목표라고 유네스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 파트너 기관의 5개, 우선 실행 영역 5가지를 이렇게 17개 SDGs랑 같이 통합해서 ESD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유네스코가 ESD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끌고 나갔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또 각각의 나라에서도 각각의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시거나 운영을 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교육이 없이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ESD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혹시 협력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ESD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ESD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제가 오늘은 사실 ESD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업을 많이 안 해보셨다고 해서 좀 학문적인 이론적인 것들을 막 가지고 왔는데요. 뭐 가학문적이다, 총체적이다, 가치 내재적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ESD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기 밑에 이야기해 놓은 지역적인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ESD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ESD를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ESD는 이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각각의 지역이 가진 맥락 속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다르게 또 기획되어야 하는 것이 ESD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는 평택만의 ESD, 통영에서 하고 있는 ESD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서로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각각만의 ESD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각각이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